예, 11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객이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주자는 주인을 의미하는 주자고요. 요 객자는 손님을 의미하는 객자입니다. 이 남자분을 주인공으로 한번 정해볼까요? 그렇다면 이 여자분은 이 남자분이 결혼하는 결혼 대상자, 예, 즉 투가 되겠죠? 그리고 이 주위에 계시는 이런 하객들, 축하객들은 바로 손님,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객체들, 주어가 하는 행위에 함께하는 이런 손님들, 객체들을 영어는 바로 with로 표현합니다. 물론 이 여자분을 주인으로 또는 주인공으로 하면 이 남자분은 결혼 대상자 2가 되겠죠. 그리고 역시 이분들 축하객들은 객체, 손님들 바로 with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영어의 문장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을 보면요. 바로 영어의 문장 속에서는 주체가 있었죠. 주체. 바로 주어를 의미하는 주체, 그리고 그런 주체, 주어가 하는 행위가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주어가 하는 행위의 중심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어가 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주어가 하는 행위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또 있었습니다. 주어가 있었고, 그리고 주어가 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런 주어가 하는 행위의 중심이 되는 것이 있었고, 주어가 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있었고, 또 주어가 하는 행위가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행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바로 그 주어가 하는 행위와 함께하는 객체, 바로 with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기 한자 주자가 있습니다. 바로 주인을 의미하죠. 그 문장의 주인, 주체를 의미하고요. 바로 그것이 문장의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이런 주어에 대비되는 주어가 하는 행위와 함께하는 이런 손님, 객체, 객자, 바로 손님을 의미하죠. 이런 손님은 바로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체에 대비되는 객체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영어는 with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with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with는 주체 행위에 동반된 객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with는 주체 행위에 동반된 객체다. 이걸 사실 조금 말을 바꿔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with는 주체 행위에 동반된, 주체 행위와 함께하는, 주체 행위에 딸려있는, 주체행위에 쓰이는, 주체행위에 관계된 객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예문과 함께 with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주체행위가 I want to be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있기를 원한다. 나는 있고 싶다. 예, 주체행위 6번 문장이 되겠습니다. 주체행위 6번 주어는 있다. 주어는 어떻게 있다라는 의미의 주체행위 6번입니다. 이 주체행위 6번 문장을 with the woman으로 보충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함께 있고 싶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에 대한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과 함께 있고 싶다. On Valentine's Day. 예, 발렌타인데이 날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과 함께 있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주체가 I left him 이라고 나는 그를 남겨두었다라는 것이 두 번째 예문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남겨두었는지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on the roadside라고 보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그를 남겨두었다. 다시 한번 보충 설명합니다. with some money.
약간의 돈과 함께. 그래서 약간의 돈이 주체 행위에 동반된 객체가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An old man walks 라고 주체가 표현되어 있네요. 노인이 걷는다. with a stick 이라고 보충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걷는데 막대기를 가지고 걷는다, 막대기를 짚고 걷는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주체 행위에 동반된 객체가 바로 a stick이기 때문에 이 문맥상 가지고 걷는다라고 하기보다는 짚고 걷는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I covered my mouth라고 주체행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에 동반된 객체가 my hand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요. Don't fall behind라고 되어 있네요. fall behind 하면은 뒤처지다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인 의미가 뒤처지다. 그래서 만약에 보충 설명을 at school로 보충 설명했다면 학교에서 뒤처지지 마라, 즉 학업에 뒤처지지 마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충 설명이 with your rent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체행위에 동반된 객체가 렌트, 즉 집세, 월세가 되기 때문에 집세를 밀리지 마라, 월세를 밀리지 마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처지지 마라에 관계된 객체가 바로 집세, 월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문맥에 맞게 의역하면 집세를 밀리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요. His face turned r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his face turned red는 이 turn이란 동사 대신에 his face is red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기본적인 의미는 그의 얼굴이 뻘겋다, 붉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비동사 대신에 맛을 내기 위해서 turned라는 동사로 이렇게 바꿔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turned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turned는 기본적인 의미가 이런 전환을 표현합니다. 전환, 방향의 전환, 위치의 전환, 표정의 전환, 모습의 전환, 색의 전환, 이렇게 전환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turn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이 붉게 변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동반된 객체가 바로 anger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화 때문에 얼굴이 붉게 변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요. 막연하게 it's hard라고 이렇게 일단 주체행위를 표현했습니다. 어렵다. 그리고 나서 이 hard라는 형용사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보충 설명했죠. 도대체 어려운데 무엇이 어렵냐, 뭘 두고 어렵다고 하는 것이냐, 대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도대체 무엇이냐를 보충 설명한 것이죠. 도대체 먹고 살기가 힘드냐, 아니면 공부하는 것이 어렵냐, 결혼하는 것이 어렵냐,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보충 설명한 것이죠. 여기서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find a job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 라고 보충 설명했고요. 그리고 이 find a job에 동반된 객체가 a degree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위를 가지고 직업을 찾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이 학위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서 다시 in literature라고 해서 문학 학위를 가지고 일거리를 찾는 것이 어렵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문을 보시면요. It's great이라고 주체의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막연하게 It's great이라고 표현한 뒤에 이 great이라는 형용사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를 보충 설명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great하냐, 무엇이 그렇게 대단히 좋냐 를 보충 설명한 것이죠. 투동사로. 그래서
대상으로 하는 얘기가 have you with us가 되겠습니다. 이 have라는 동사는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가지다, 두 번째는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가지다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져서 참 대단히 좋았다. 뭘 가졌냐? You with us가 되겠죠. You with us를 가져서 대단히 좋았다. 이게 어디서 주로 이런 말을 쓰냐면 방송국에서 초대 손님을 초대해서 인터뷰를 하거나 방송을 한 후에 이제 끝날 때쯤에 이런 표현을 하죠. Have you with us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당신이 우리와 함께, 당신을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가져서 참 좋았다. 즉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해줘서 참 좋았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have의 목적어 자리에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it's great이라는 형용사를 to have you with us로 이렇게 보충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예문을 보시면요. Mom helped me with my homework 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엄마가 나를 도왔다. 그리고 그 엄마가 나를 돕는데 쓰인 함께한 객체가 my homework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엄마가 숙제를 도와주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숙제를 도울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을 도우면 도왔지 숙제를 도울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는 엄마는 나를 도와주었다 라고 표현하고, 거기에 그것에 동반된 객체로 바로 이 숙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주체 행위에 동반된 객체가 아니라 이 명사에 동반된 객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체 행위를 보충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 with가 되겠습니다. Do you have a double room? 이라고 주체 행위가 표현되어 있네요. double room, 2인용 침실이 있느냐? 그리고 2인용 침실에 동반된 객체, 2인용 침실에 딸린 객체가 바로 an ocean view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보이는 2인용 방이 있느냐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더블룸을 주체로 보면 이 주체에 동반된 객체가 an ocean view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He's a man with good manners 라고 해서 이 a man에 동반된 객체가 good manners, 예의가 바른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주체로 보면 이것은 good manners는 이 주체에 딸린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do you know the girl 이라고 해서 the girl을 주체로 보면 pearl earrings는 주체에 딸린 객체가 되는 것이죠. 즉 진주 목걸이를 한 그 아가씨를 너는 아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the girl을 주체로 보면 이 주체에 딸린, 이 주체가 하고 있는 장신구들이나 걸치고 있는 것들, 즉 안경, 목걸이, 이런 것들이 다 객체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pearl earrings를 이 주체에 딸린 객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예문을 보시면요. I like a ma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man에 딸려 있는 객체가 a large appetite, 식욕이 좋은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걸 주체로 보면 역시 a large appetite는 이 주체에 딸린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예문을 보시면요. I have a problem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problem에 동반된 객체가 my car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problem에 딸려있는 객체, problem에 관계된 객체가 바로 my car이기 때문에 나는 내 차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problem을 주체로 보면 이 주체에 딸린 객체가 my car가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 마지막 예문을 보시면요. We serve spaghetti with crab meat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파게티를 주체로 보면 이 주체에 딸린 객체가 크랩밋이 되는 것이고요. 즉, 이 크랩밋은 부재료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원료를 표현할 때는 from을 쓰는데 이렇게 주체에 딸린 객체, 즉 부재료를 표현할 때는 with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주체에 딸린 이 부재료를 객체로 표현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크랩밋을 곁들인 스파게티를 제공합니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with가 형용사를 보충 설명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형용사에 동반된 객체 또는 형용사와 관계된 객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Any day will be fine with me 라고 되어 있네요. 바로 fine이 동반된 객체가 me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이든 좋다. 어느 날이든 문제될 게 없다. 어느 날이든 상관없다. 나에게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fine에 동반된 객체를 보충 설명했습니다. I'm done with him 이라고 두 번째 예문은 되어 있는데요. 바로 done이라는 이런 형용사에 동반된 객체가 with him인 것이죠. 이 done은 할 만큼 했다. 모두 다 했다. 그래서 나는 끝났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나는 끝냈다. 너와는. 그래서 너하고는 이제 끝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The jar is filled with candi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형용사 filled에 쓰여진 이 병을 채우는데 동반된 쓰여진 객체가 캔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리병은 사탕으로 가득하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I'm satisfied with my work 이라고 되어 있네요. 바로 satisfied라는 이런 형용사에 동반된 객체가 my work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일에 만족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문을 보시면요. I covered the table with a cloth 라고 해서 나는 테이블을 덮었다. cloth 천으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을 수동태로 바꿔보면요. The table is covered with a cloth by m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수동태 문장 하면 by부터 떠올리기 쉬운데 이렇게 with로도 뒤에 이런 수동태 문장 뒤에 with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by는 바로 직접적인 이 행위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직접적인 행위자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with는 역시 이쪽 위의 문장에서도 객체로 표현된 것이고 바로 covered라는 형용사에 동반된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래 예문을 보시면요. The mountain is covered with snow 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The mountain is covered by snow 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개의 예문을 의미를 굳이 구분해 보자면 첫 번째 예문은 그 산이 눈으로 덮였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예문은 그 산을 눈이 덮었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산이 눈으로 덮였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눈이 이제 산을 덮은 것이죠. 그래서 그 산을 눈이 덮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미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주체행위라 첫 번째 예문의 주체행위는 막연하게 There is nothing이라고 주체행 6번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이 nothing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wrong이라는 형용사를 붙였습니다. 보충 설명했고요. 다시 이런 wrong이라는 형용사를 with trying something different라는 이런 또 다른 행위로 보충 설명했습니다. 만약에 여기 with 대신에 to가 들어갔다면은 이 wrong이라는 형용사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되겠죠. 하지만 여기 with가 나왔기 때문에 wrong이라는 이런 형용사에 딸려 있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객체가 되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충 설명해서 뭔가 다른 걸 하는데 잘못될 거는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예문을 보시면요. 보충 설명하는 부분이 먼저 나왔죠. 이렇게 된 경우 이제 일종의 이것은 본격적인 말을 하기 전에 자신이 하고 싶은 본격적인 말을 하기 전에 문을 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을 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with all this work to do 해서 이 this work이라는 all this work이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바로 do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로 인해 I don't have time 주체의가 나왔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다. 이 시간을 또 다시 보충 설명했습니다. to go out이라고 이렇게 보충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바로 go out인 것이죠. 먹을 시간이 없냐, 뭐 잠잘 시간이 없냐, 바로 이렇게 이 time이라는 명사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바로 go ou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체 행위에 딸려 있는 바로 객체가 all this work이 되는 거죠. 여기서 with 문맥상 이 문장을 가장 매끄럽게 합리적으로 연결한 것이 이 모든 일로 인해 이 모든 일 때문에 나는 밖에 나갈 시간이 없다 이렇게 이해한 것이지 with에 무슨 때문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하다 보니 무엇으로 인해 무엇 때문에라고 이렇게 해석했을 뿐입니다. 단지 with를 붙인 것은 이건 주체행위에 동반된 딸려있는 객체이기 때문에 with를 썼을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어의 전치사는 우리말 조사와 아무 상관없이 그 문장에서 역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바로 이렇게 전치사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 아래 예문을 보시면요. 주체행위가 I couldn't do anything 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라고 이렇게 일단 주체행위를 표현했습니다. 제가 첫 강인가 두 번째 강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영어는 주체행위를 표현하고 나서 전치사로 보충 설명하던가 부사로 보충 설명하던가 ing로 보충 설명하던가 아니면 문장으로 보충 설명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standing이라는 이렇게 ing로 보충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체 행위의 주어와 이 ing의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ing의 주어를 이렇게 표시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의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바로 뒤에 서 계셨기 때문에 내 뒤에 서 계셔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체 행위를 표현하고 ing로 보충 설명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standing이라는 이 또 다른 행위를 right behind me라는 이렇게 전치사로 다시 보충 설명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 문장을 이 아래와 같이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는 뭐죠?
위의 문장에서는 그냥 ing의 주어를 표현했을 뿐인데 밑에는 그 주어 앞에다가 with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with를 붙일 수 있는데 이유는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with를 붙인 것일까요? 바로 주체 행위에 딸려 있는 행위 그리고 그것의 주어를 바로 주체 행위에 동반된 객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with를 붙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with 없이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with를 붙여서 표현을 해도 되는 것이죠.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로 이 ing의 주어를 주체행위에 동반된 객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with를 붙여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 ing의 주어를 그냥 주어로만 표시할 것이냐 아니면 이 ing의 주어를 주체행위에 딸려있는 객체로 표현할 것이냐 이 차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하면 그냥 ing의 주어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주체행위에 동반된 객체로 표현한 것이고 이런 형식적인 다름이 있을 뿐이지 의미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같은 의미로 보셔도 되고 좀 느낌의 차이라고 할까요? with가 있고 없고의 차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 예문을 보시면요. I tied a rope라고 이렇게 주체행위를 표현했고요. 그리고 보충 설명을 to the tree라고 했습니다. 바로 나는 밧줄을 묶었다라는 행위에 이 나무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to를 붙여 썼고요. 그런데 이 예문을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죠. I tied a tree라고 주체행위를 표현한 뒤에 with a rope로 이렇게 보충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tree는 주체행위의 대상이기 때문에 to를 썼고 아래 예문에서는 이 로프가 주체행위에 동반된 쓰여진 함께한 객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with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체행위가 바뀌면 주체행위를 보충 설명하는 방법도 바뀌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예, 이번에는 이 fill이라는 동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ill이라는 동사는 무엇을 가득 채우거나 무엇이 가득 차거나 또는 무엇이 가득 찬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이 바로 A의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어떤 것이 이 A 자리에 올 수 있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바로 A의 자리에 와야 할 것은 용기에 해당하는 것이 와야 합니다. 이런 용기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을 채울 수 있는 이 용기에 해당하는 것이 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기를 가득 채우거나 또 이 용기가 가득 찬 상태거나 또는 이 용기가 무엇으로 가득 차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예문을 보시면요. 이 버킷이 바로 이 용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바로 그녀의 눈이 이 용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녀의 눈이 가득 찼다. 눈물로. 그래서 뭐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이런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스트리츠가 바로 이 용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리가 가득 찬 상태다. 연인들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바로 용기의 이 A 자리에는 용기에 해당하는 것이 와야 한다. 그 아래 예문을 보시면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 아래 예문을 나는 물을 채웠다. 양동이에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뭐 잘못될 게 없는 문장으로 잘 이렇게 여겨지죠. 하지만 영어에서 이런 식으로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바로 필 다음에는 용기에 해당하는 것이 와야 되는데 이 물은 용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영어는 표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요. I provided you a service라고 나는 너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런
주체행위 3번이죠. 주체행위 3번의 기본적인 내용은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서비스를 줬다. 너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다라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이 아래와 같이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I provide you 여기까지가 이제 주체행위를 하고요. 바로 이 서비스를 주체행위에 동반된 객체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모든 주체행위 3번 문장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만 provide, supply라든가 present 이런 동사들 다음에는 이렇게 객체로서 표현할 수 있다.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는 이 무엇을 주체행위에 동반된 객체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예문을 같은 경우는 그냥 너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다라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나는 너에게 제공했다. 서비스를 가지고 이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문장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것만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이 있을지 제가 한번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문장에 명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명사를 with which로 보충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 which는 바로 이 명사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러면 앞문장의 명사를 객체로 해서 앞문장의 명사를 가지고 앞문장의 명사를 동반해서 앞문장의 명사와 함께 뒷문장의 주체행위를 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문을 보시면요. I need scissors라고 이렇게 주체행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scissors에 대한 보충 설명은 어떤 가위냐 with which 이렇게 보충 설명이 붙었으니까요. 이 which는 바로 이 scissors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위를 객체로 해서 이 가위를 가지고 이 가위와 함께 이 가위를 동반해서 이 뒷문장에 주체행위를 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뒷문장의 주체행위는 cut them out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것들을 잘라서 꺼내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그 가위를 가지고 나는 그것들을 잘라낼 가위가 나는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예문을 보시면요. 주체행위가 여기까지가 주체행위가 되겠죠. 원래가 she is particularly close. 그녀는 특별히 가깝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close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 비키가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대상 비키. 그 다음에 이 비키가 그럼 누군지에 대한 보충 설명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with whom이라고 이렇게 붙었죠. 그러면 이 whom은 바로 비키를 가르치는 것이니까 이 비키를 객체로 해서 비키와 함께 비키를 가지고 비키를 동반해서 뒷문장에 주체행위를 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럼 뒷문장의 내용을 보시면 She used to share a room 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used to 조동사 이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used to 조동사는 일단 과거의 내용을 얘기할 때 사용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 과거는 바로 현재와 다른 과거, 지금과 다른 과거를 표현하는 때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예전에 방을 함께 나눠 사용했던 비키와 특별히 가깝다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강의해 드릴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번에는 since와 until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ince와 until을 한 번에 정리하고 같이 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since와 until이 하나의 쌍을 이루기 때문이죠. 쌍을 이루고 또 상대적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since와 until을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